현대차의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가 미국 조지아주를 휩쓸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순식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외신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히 움직였으며 특히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국계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촉발된 투자 불안감을 잠재우려 월요일에 긴급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 집행을 넘어 미국의 동맹국을 격노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에서 환영한다는 이례적인 성명까지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대표인 크리스토퍼 랜도까지 직접 한국 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이번 이민 단속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랜도 대표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미국 국무부가 한국인들이 적절한 비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사태 수습에 매달리는 배경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트리프타이징. 사바나 경제개발청장은 지난 17일 자 사바나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그들이 바로 장비를 설치하고 현지 직원들에게 배터리 제조라는 첨단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타이징 청장은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사 중단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전달했다. 조지아주의 현지 매체들은 현대차 프로젝트 중단으로 조지아주가 잃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액을 충격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번 단속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그 여파로 인해 건설 작업과 일자리 창출이 완전히 멈춰섰다.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개발사와 공급업체의 차입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하루 손실액이 최대 240만 달러, 한화 약 33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차 측은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2도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만약 석 달이 지연될 경우 총 피해액은 무려 2억 달러, 한화 3만 턴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서 예상보다 몇 달만 더 지연된다면 그 손해액은 1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조지아주의 유일하고 가장 절실한 목표는 어떻게든 한국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이 건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미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미국의 다급하고 유화적인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매우 느긋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먼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자국민에 대한 잠재적인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일부 대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멕시코나 캐나다 등으로 투자 다변화를 모색하는 강력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조지아주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지 방송 WTOC는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 메가사이트 현장을 보도하며 지역사회가 한국 직원들의 복귀 시점과 공장 재가동 여부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이곳에 현대차를 유치하기 위해 3년 전부터 10억 달러가 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2031년까지 8,000개 이상의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 했던 조지아 주민들에게 이 사태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타이징 청장은 이번 사태의 여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명확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돌아올 수 있는 근로자들을 다시 데려와 그들이 시작한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는 세관국경보국 IC의 급습 소식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헤드라인을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당초 급습의 근거가 된 수색 영장은 단 4명의 불법 체류자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나 연방 요원들은 무려 475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약 300명이 한국 국적자였다. 타이징 청장은 이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 이곳에 파견된 이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미국인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훈련시킨 후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결국 단속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근로자들에게 체류를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귀국을 선택했다. 이 숙련된 인력 없이는
HLGA 배터리 공장 건설은 계속 중단된 상태이며 공장 개장 시기는 2026년으로 밀려나 버렸다. 미국 매체 더 디스패치는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전체가 이 공장을 하루라도 빨리 가동시키려 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 공장은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 21억 달러와 연방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금 공제 혜택 등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핵심 시설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장려해온 전략적 외국인 투자 공장의 전형이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이 가능한 한 빨리 가동되어야 한다는 강력하고 초당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투자 촉진 프로그램 Investment Accelerator까지 설립했지만 이번 조지아 공장 습격 사건이 터지자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사 22개를 추가로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다. 더 이상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였다. 속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와 조지아주가 애가 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영국에서 30년간 몫으로 일해대 왔으며 탁월한 통찰력으로 지지를 받는 마르추스 캣은 이번 사태를 가리켜 부패한 정치와 극우주의자들의 거짓말이 초래한 사마사자 자살골타산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캣은 이 문제가 단순히 조지아의 한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포드를 포함하여 미국의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공장이 한국 기술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한국산 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미국에 불필요한 인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캣은 분석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자국민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외국인 시민뿐 아니라 자국민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가두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캣은 오직 이 하나의 공장 중단만으로도 약 8,000개의 미국인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치적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한국인 네티즌은 캣의 영상을 보고 딱정벌레가 트럼프보다 더 똑똑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의 성급하고 부주의한 조치는 수십억 달러도의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냉혹한 국제적 현실로 돌아와 모두를 당혹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